제일 뜨거운 것부터 가시죠. 스마트팜 이게 그러니까 개념은 ICT 기술 활용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농업을 좀 효율적으로 굉장히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은 이게 소수에만 어떤 제한 한정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그리고 그 대규모 자본도 그냥 무상이 아니라 다 결국은 다 대출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거 이제 네. 해야 된다는 네. 입장이신 거고 네. 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농사가 진짜 수십 년 농사 지은 사람도 농사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고비용을 투자했을 때 농사가 잘 안 되면 그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한 번 농사 4번, 4년, 5년 잘 지어도 한 번 1년 농사 잘못 지으면 일어날 수 있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그 이후에 짧은 기간이 드는데 스마트팜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그 기간이 크고 아예 못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왜 위험한 곳에 계속 투자를 하나. 그리고 농업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농업 예산. 근데 그 농업 예산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받는 게 더 맞다. 우리 농업 예산이 너무 편중되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팜 제도는 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과 과장님은 제가 좀 비슷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작년에 저도 스마트팜 연구를 좀 했는데요.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게 AI 시대잖아요. 지금 요즘 기술이 첨단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농업에 접목시켜서 농업 기술도 향상되고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기술에 굉장히 이렇게 친화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 스마트적인 기술, ICT 기술을 농업 접목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쁠 건 없죠. 농업 기술도 이제 일반 기술과 같이 접목해서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이게 농업 정책도 좀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또 이렇게 관심이 덜해지거나 좀 뭐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스마트 농업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들이 정책 위반자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롯이 농민 자신, 청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사전에 충분히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는데 정책들이 좋은 정책들도 나중에 결국은 농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에 대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이 스마트 농업 정책에 대한 예산 배분이 그러니까 기존 정책, 기농기촌 정책의 예산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 정책도 같이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용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농기촌 예산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예, 줄어들고 이쪽 정책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친환경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 농업 하시는 분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이제 뭐 3년, 많게는 이제 5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어떤 스마트팜을 이렇게 규모를 선정해 보면 하여튼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예. 근데 이제 뭐 도에서 계산한 것은 그보다 이제 뭐 지원도 있고 충남도에서는 지원도 있기 때문에 낮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 초기 투자 비용들이 굉장히 높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농업의 그 어떤 불확실성, 자연재해라든가 요즘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런 비용을 투자해서 하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겠지만 농업인들한테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또 논산 같은 경우에는 딸기 재배가 많잖아요. 가족농으로 해서 한 4동, 5동 해서 그런데 이제 스마트 기술을 조금 해서 편리하게 고령자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족농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작지만 강한 농정이 뒷받침되고 그런 대규모 어떤 그 투자가 되는 스마트 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농민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 개발 뭐 방식이라든가 기업형이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그쪽으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사를 지으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요. 그 단지 안에서 제가 아는 농가 대량 생산이 될 테니까요. 네, 대량. 예, 그러면 판로 문제도 걸립니다. 이제 난관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 농가가 직접 롯데마트, 이마트 막 다 쫓아다니면서 판로 개척해야 되고 그래도 다 못 팔아서 어려워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거 다 책임져 주기 어렵거든요. 이거 관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그 부담, 개인이 져야 되는 책임과 네. 부담이 워낙 크다. 네. 그리고 너무 재원이 쏠리다 보니까 네.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주변에 그 작물을 농사짓는 농가에게도 네. 너무 많은 물량이 네. 나오니까 영향을 가격에 또 그리고 영향을 유통 미치게 되고요. 유통 구조에도 영향을 줄 네. 수 있다. 이런 게 이렇게 종합 될 수 네, 있을 것 저는 같아요. 박사님 말씀에 또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이걸 기업농에 맡긴다. 이것도 저는 이후에 가격 주변 농가를 생각하면 그것도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미치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일단 그렇게는 이제 좀 스마트팜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스마트팜이 그래도 좀 좋은 거다 아니면 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예, 하는 저는 분이 있다면 스마트팜은 우리 미래의 농촌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도 아까 우리 귀농귀촌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청년들이 농업농촌의 귀농과 귀촌을 해야 된다고 필요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 소득의 보전, 뭐 주거의 안정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청년 농업인들이 막상 우리 농촌에 귀농을 했었을 때 뭐 삽을 들고 흙을 파고 아니면 이런 기존에 있던 전통 농업에서 만족도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왔을 때 어려운 노동 환경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팜의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을 통해 가지고 물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실패 없는 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많은 장치를 지금 걸어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초나 뭐 실기 이론 교육들이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장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습성으로 완전히 터득하는 기술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초기에 처음부터 창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비용으로 임대를 해서 창업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창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이 저는 과잉 생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품목 다양화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딸기하고 토마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양상추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스마트팜에 생산할 수 있는 작목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쪽파도 그 스마트팜에서 생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과잉 생산 예방하기 위해서 품목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실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미래 청년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예. 중요한 어떤 농업 방식이 스마트팜이고 그런 책임과 부담을 또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장치들 마련하고 계시다라고 그리고 또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기후 변화에 노출된 게 노지농업이고 노지농업에서 자꾸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인위적으로 환경을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후 있고요. 변화에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온도나 습도 그런 것들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기후 변화를 더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 네, 우리 소장님께서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깻잎 가지고 이제 세동대에서 대학생들하고 강의한 적 있어요. 근데 농업은 하기 싫어해요. 근데 인터넷을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에 그 세종대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농업에는 아까 말한 대로 생산만이 아니고
스마트 농업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뒤처지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땅도 적고 농업의 어떤 수입도 한 90% 수입해 오는데 이 스마트 농업이 절실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학생들이 일단 농업에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아까 말한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이런 거 프로그램 제작 이런 쪽에 앞으로는 그런 쪽에 계속 기술 인력이 투입되면은 좀 농업 아까 말씀하신 생산이 아니라 생산도 되지만은 여러 가지 일자리도 창출되고 학생들한테 농업에 대한 철학도 좀 접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ICT 어떤 기술이 접목된 예.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다.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그렇죠. 하는 말씀이신 것 일자리 창출도 되고 빅데이터 수집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찾고 제가 이제 들깻잎은 세계적인 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깻잎 들깨만 생산했잖아요. 깻잎을 가지고 저는 거기 가면은 강의할 때 외국에 있는 대학들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깻잎 주니까 이렇게 허브로 생각해요. 외국은. 응?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경쟁력이 있구나. 우리나라 K 뭐 한류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이 스마트 농업도 한류 쪽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을 충남에서 많이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내지 최장 5년 이제 스마트팜 경험을 하고 그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하여튼 초기 투자 자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목에 따라서 아까 깻잎 같은 경우는 꼭 스마트팜 지금 같은 시설 같은 건 아니더라도 약간의 기존의 비닐 온실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좀 더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의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첨단의 뭐 이건 이제 물론 그 기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 투자 대비 이제 소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수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쉽지 않는데, 네, 그래서 보면 스마트팜 그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이제 졸업한 청년들이 보면 꼭 자기가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하는 그러한 시설의 고가의 시설보다는 약간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자기만의 응용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청년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쪽에 관심이 또 많고요. 그다음에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스마트 농업이 뭐 도심지에도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업을 이해하는데 또 농촌까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도시 학교에 그런 온실을 좀 스마트화된 그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업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과잉화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서 저기 충남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여러분들께서 뭐 멋진 화려한 영상에서 보는 스마트팜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예, 벨루형 온실형 아니고 비닐형 온실, 뭐 단농형 온실, 일단 다양하게 형태를 갖고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뭐 네덜란드처럼 그렇게 광범위한 면적에 최첨단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뭐 과잉 투자에 뭐 몇십억, 몇백억 이런 정도는 아니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현장 맞춤형,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맞춤형으로 많은 다양한 모델과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여기서 좀 쉽지 않을 거. 서로 입장이 다 다르고 다 말씀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말씀 들으면 또 이 말씀도 맞고 또 현장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책하실 때 이런 전문가와 또 현장 농업인들의 말씀을 잘 새기셔가지고 그런 반영이 될 거 있으면 반영하고 조정이 될 거 있으면 조정하는 게 결국 농민들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자리가 이렇게 좀 이견도 하긴 하지만 네. 접점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측면에서 유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더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제가 저기 기후기준 예. 정책을 금산이
기농 1번지거든요. 제가 저기 2009년도에 2010년 도시미취 사업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강의 몇십 명,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몇십 명 강의하면서 꼭 초코파이를 가져가요. 거기 초코파이 왜, 예. 저는 이제 기농기촌 하실 때 그분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그분들은 도시에서 왔잖아요. 그 도시에서 왔는데 그 하나씩 주면서 이거 보면은 지금 기농 하시는데 기촌 하시려면은 이거 하나씩 드리면서 마을마다 한번 찾아가서 막걸리가 줬던 이거 저기 뭐야 초코파이가 주던 이렇게 해서 좀 접근하시라고 하거든요. 그게 농촌에 저는 이게 뭐 아까 뭐 이익도 있고 소득도 있지만 정이 없으면은 어떤 농업에 좀 전체적인 기반이 좀 무너지고 지역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지금은 서로 경쟁 살다 보니까 뭐 국가적으로도 뭐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상황도 여러 가지 그런 개념에 그런 좀 나가는 우리 사람들하고 좀 접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 우리 고향이 정, 인심 이런 거에 중요한 공간이랑 무슨 뭐 이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여가 귀농 예산이 2억 정도 되더라고요. 2억이요? 예, 2억 정도? 예. 이렇게 귀농 교육이랑 이런 거에서 예산이 정말 많이 줄어서 줄어서 예, 2억 정도 된다. 전체 예산이 2억이라고요?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2억으로 어떻게 귀농하고 기촌하는 사람의 그걸 책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오늘은 귀농 기촌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라서 이걸 위주로 했지만 이걸 넘어서서 농업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없다. 그렇기에 귀농 귀촌도 중요한 말씀해 예, 주시네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향후 토론에 또 그런 주제로 좀 할 수 있게 아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맞다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주제로 삼아서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럼 유튜브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